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단일 조선사 기준으로 삼성중공업 수주 잔고가 세계 1등이라는데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클락슨의 중량 톤수 기준으로 지난번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의 IR 자료를 기초로 해서 금액 기준으로 연도별로 수주잔고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발견이 돼서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전망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경사진 보시면 11월 말 기준으로 영국 클락슨사가 집계한 거, 이전에 본 도표인데, 톤수 기준 수주잔고 보여주는 것이고, 내용은 삼성이 1004만 CGT로 세계 1등이고 현대중공업 861만, 대우 853만 톤 등으로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1, 2, 3, 4등 싹쓸었고 현대미포도 글로벌 8등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는 톤수 기준이 아니고 달러 기준으로 수주 잔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클락슨 자료가 22년 11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도 매년 11월 말 기준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22년도 그 숫자에는 어저께 수주한 15억 불 FLNG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사진 한번 보시면은 19년도 11월 말 수주 잔고는 231억 달러라는 것이고요. 1월에서 11월 사이 신규 수주 71억 달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이 게시한 그대로 정리한 그림이 사진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도 20년 수주 잔고가 212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신규 수주도 40억 달러에 불과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지금 겁나게 실감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1년에 수주 잔고가 35억 불이나 늘어났고 신규 수주도 112억 달러로 급증을 했던 것이고요. 22년 수주 잔고는 55억 달러나 늘어서 지금 302억 달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1등 수주 잔고라는 것인데, 근데 이 숫자는 해양 플랜트는 지금 0인 상황입니다. 2007년 호황 당시에 삼성중공업 수주 잔고, 그 당시에도 1등 했다는 뉴스가 도배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당시 기사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저걸 쉽게 입수를 했습니다. 예. 노란색 타원 부분 참고하시면은 그 당시 선박은 313억 달러였고 플랜트 잔고가 87억 달러, 그래서 대략 합계 한 400억 달러, 그렇게 이제 수주 잔고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역사적 최고치였던 것으로 일단 짐작이 되고요. 이 시기에 톤수 기준으로는 1010.4만 CGT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22년 수주 잔고가 톤수로는 대략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액으로는 2022년에는 해양 플랜트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단위 무게당 성과는 2022년이 더 저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더 올랐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LNGC 신조 가격은 분명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LNGC를 제외한 다른 선박의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수주 잔고 저게 더 늘어날 것인가, 이제 피크아웃 될 것인가, 그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겠습니까? 이후에 선박 수주 전망과 그 다음에 배를 건조하여 인도하는 속도,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선박 수주하는 속도보다 배를 빨리 만들어서 인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수주 잔고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년부터 대략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IMO 규제로 인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 이거 고려해야 하고요. 지금 2007년 수주 증가는 조선업 고유의 사이클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22년 이후의 수주 증가는 조선업 고유의 사이클에다가
IMO 배출 규제를 반영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런 시대적 특수가 더해진 그런 수주 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앞으로 오게 될 이런 종류의 호황 사이클은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더 할 것이 있죠. 러시아 에너지 시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LNG 산업 특수가 지금 더해진다는 겁니다. 러시아 특수가 또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러시아 관련 특수라는 것은 결국 주로 해양 플랜트인 FLNG하고 FPSO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폴린 가스와 오일을 배달하기 위해서 LNGC와 오일 탱크 중심의 특별 수요 더해지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런 조선 슈퍼사이클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그 크기를 가늠하기 정말 힘든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C는 최소 앞으로 2, 3년 적어도 금년 수준 유지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 이거 최소 짐작입니다. 최소 짐작. 좀 더 정밀하게 이제 더듬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페트로나스 FLNG 수조는 저게 15억 달러짜리인데, 아직 22년 그림에는 포함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랜트로는 이게 한 보통 정도입니다. 대형 플랜트는 아니죠. 그래서 대형 플랜트 보통 한 20억 불에서 30억 불 사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한 25억 불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그래서 해양 플랜트가 적어도 매년 한 두세 건 신규 수주 이어지고, 이렇게 매우 소극적으로 어림잡아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2028년 이전에 500억 달러 넘어갈 것 같습니다. 500억 달러는 최소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LNGC 이외 선박에서 본격적인 성과 상승이 이어지고, 또 수주 호황이 상당한 규모로 만약 이어진다면 수주 잔고 1000억 달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삼성중공업 한 개 회사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 최대치가 피크가 얼마가 될지는 이거 아직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열어두고 시장에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말이죠. 가령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한다, 이런 명제가 있다면, 즉 누가 주장을 한다면은 저는 그거 100% 폴스, 틀렸다고 평가합니다. 아무 논리도 없고요. 저 말 자체는 아무 논리가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덩신 중에 구제불능 덩신들이나 저런 소리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짓거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은 장기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 구별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간명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가령 삼성전자는 가령 1980년대부터 장기 투자가 맞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하면은 그러면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장기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팔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에 적응해 가는 것이 바로 투자 관리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령 하이닉스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줄어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뭐 하려고 예측을 합니까? 시장보다 더 똑똑합니까? 시장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도 시장에 참여해버리면은 전체의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다 틀리는 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보고 적응해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부터 기업 변신, 미래 새로운 돈벌이 계속 발굴해서, 그래서 조선 경제가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이 삼성중공업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럼 계속 들고 가는 것이죠.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적당하게 털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성중공업은 지금부터 슈퍼사이클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죽자사자 개발하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